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선생님이랑 영상으로 배울 내용은요, 이제 2023년 기준 2학년에 있는 물질의 특성이라는 단원이에요. 지금 시험 전에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나중에 보시는 분들은 또 언제 보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시험에 공부가 되건 혹은 수업 시간에 놓친 부분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라고 되게 간략한 영상들을 찍어보는 거니까 이제 이걸로만 우리가 학원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지만요, 학원 수업을 듣는 것만으로 공부를 끝낼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학원에서 숙제를 내주시는 거고 학교에서도 뭔가 더 공부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집이 될 수도 있겠고 이제 배운 내용을 다시 복습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맞는 게 있겠죠, 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쓰는 시간, 공부에,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시간은 물론 공부하는 시간에 들어가는 건 맞지만 이 영상으로 끝낸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게 큰 도움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지금 선생님이 처음에 말했지만 단원의 이름 자체가 물질의 특성이라는 단원이에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단원이 물질의 특성 단원의 소단원 자체가 물질의 특성이라는 단원이 있고요. 두 번째가 혼합물의 분리라는 단원이에요. 자, 큰 얼개를 먼저 생각해 보면은 이제 옛날부터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주변의 물질들을 봤어요, 사람들은. 이게 과거에서부터 봤더니 뭐 A라는 물질도 우리가 봤고, 뭐 B라는 물질도 봤고, C라는 여러 가지 물질을 봤는데, 이제 우리가 얘네를 뭔가 이름을 붙이고 구별을 하고 이렇게 뭔가 얘네들을 이제 정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A라는 물질을 가만히 봤더니 얘는 항상 하얀색 물질이었고요. 뭐 먹어봤더니 단맛이 나고, 그 다음에 뭐 물에 녹였더니 물에 뭐 얼만큼 정해진 양, 예를 들어서 뭐 10도씨 물 100g을 갖고 왔더니 여기에 항상 20g만 넣고 뭐 이런 특징을 나타냈대요. 자, 그 다음에 B라는 물질을 봤더니요, 얘는요 항상 노란색의 색을 나타냈고, 얘는 뭔가 쓴맛을 나타내고, 또 얘도 뭐 10도씨 물 100g에 뭐 40g 녹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해요, 물질마다. 자, 이거를 보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A라는 물질의 특별한 성질은 이런 것이 있네. 색깔이 있고 맛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물질의 특성이야.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배웠던 어떤 색깔, 맛 등등등 이런 게 특성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색깔이랑 맛만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기에는 너무 제한된 게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색깔이라는 거는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하얀색, 그러니까 아까 말 선생님이 하얀색이라고 했지만 이게 설탕인데 소금도 똑같이 하얀색이잖아요. 근데 우리 눈으로 구별이 안 되지만 실제로는 조금 다른 하얀색이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이런 성질을 갖고 뭔가 이용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다른 특성들도 찾은 거죠. 그런 게 지금 여기서 얘기했던 물에 몇 g이나 녹니, 아니면은 지금 말했던 몇 g이나 녹니 용해도, 혹은 몇 도에 끓니, 그 다음에 뭐 밀도는 어떻게 되니, 뭐 이런 특성들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걸 이제 집약해 놓은 게 이번 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어쨌든 이걸 왜 배우냐, 물질들이 각각 특성을 갖고 있고 그걸 이용해 가지고 물질들을 구분할 수 있고요, 구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다양한 물질들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A라는 물질, B라는 물질, C라는 물질들이 섞여 있을 때가 있는데, 얘네들을 이 특성을 이용해서 분리해내는 거. 나는 A만 갖고 싶어, B만 갖고 싶어, C만 갖고 싶어, 이거를 해내는 게 바로 이걸 이용한 혼합물 분리예요. 이해됐나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선생님이 은연중에 말했던 혼합물이라는 게 뭐냐? 자, 여기서 하나의 개념이 나오죠. 순물질과 혼합물이라는 두 개의 상반된 용어가 나옵니다. 자, 말 자체는 굉장히 쉬워요. 순물질은 한 종류로 이루어진 물질, 혼합물은요, 순물질 두 개 이상이 섞여 있는 물질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혼합물은 순물질 두 개가 섞였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소금이라는 순물질이 있고요. 물이라는 순물질이 있어요. 두 개를 섞으면은 소금물이 되는데 이 혼합되는 과정에서 이 원래 물질의 성질을 그대로 갖고 갑니다. 소금이 짰으니까 소금물도 짤 거고요. 물이 갖고 있는 성질들을 소금물도 갖고 있을 거예요. 이게 혼합물이란 말이야.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또 문제를 풀다가 보면은 이런 어려운 점들을 겪죠. 근데 대체 혼합물이 주변에 뭐가 있지? 다 외워야 되는가? 라고 생각하시는데, 자, 혼합물이 뭐가 있고 순물질이 뭐가 있는 걸 외우는 거는 정말 안 중요해요. 이번 단원에서 원래. 혹시 그런 문제가 나오더라도 있더라도 그 문제는 좋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명백히 안 소금물, 이건 누가 봐도 명백히 혼합물이죠. 그 정도는 아셔야겠지만, 자, 그럼 이번 단원에 필요한 선생님 지금 순물질 혼합물 얘기를 하기 전에 이번 단원에 필요한 앞선 1단원에 나왔던 내용과 이제 과학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을 잠깐 얘기를 좀 할게요. 자, 이런 걸 우리가 배웠어요. 2학년 첫 번째 시간에 배웠을 건데, 자, 원자라는 게 뭐였냐면은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소기호를 안다고 치고 원소기호로 표현할게요. 수소라는 원자가 있고요. 뭐 산소도 있고, 뭐 나트륨도 있고, 염소도 있고, 다양한 원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주변에 이게 물이에요, 물을 아주 크게 확대해서 본다고 치면은 물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냐면은 얘가 H라는 수소와 O라는 산소와 수소, 이렇게 수소 원자 두 개, 산소 원자 하나가 붙어 있는 이렇게 생긴 게 실제 물의 모양입니다. 자, 이렇게 생긴 애들이 엄청 많이 모여서 여러분이 보는 찰랑찰랑한 물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 이런 식으로 막 있겠죠. HHO, HHO 이런 식으로 막 바글바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얘랑 되게 비슷한 여러분 소독약을 한번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과산화수소라는 물질이 또 있거든요. 얘도 찰랑찰랑하지만 얘는요 냄새를 맡으면 조금 싸한 냄새가 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먹을 수는 없습니다. 물이랑 다르게 먹으면 큰일 나고 상처를 소독할 때 쓰는 액체예요. 자, 얘도요 크게 확대해서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OH. 얘랑 차이를 알겠나요? 생긴 게 다르죠? 물이니까 이렇게 생겼고 얘는 과산화수 다른 물질이니까 또 다르게 생겼어요. 자, 여기서 일단 여러분이 배웠던 개념이 하나 나오죠. 바로 분자라는 개념인데, 자, 이렇게 하나하나 알갱이들이 원자면은 얘네들이 다양하게 레고 조립하듯이 다양하게 서로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지금 수소 두 개랑 산소 하나가 결합해서 물이 됐는데 이런 식의 하나, 물이라는 물질이 된 순간 이 물질 하나를 우리는 물 분자라고 해요. 얘는요 뭐라 그럴까요? 그러면은 과산화수소가 됐으니까 과산화수소 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분자가 뭐냐면은 분자라는 거는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라고 얘기를 하죠. 무슨 말이냐? 물질의 성질, 그러니까 물의 성질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니까 물이려면은
이런 모양이어야만 물이 되는 거야. 얘네가 쪼개져서 예를 들어서 H가 사라지는 순간 더 이상 얘는 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양이 됐을 때 비로소 얘는 물이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물의 성질들을 나타낼 겁니다. 그럼 얘는요, 과산화수소라는 애가 되려면은 이런 식으로 H 하나, O 둘, H 하나 이렇게 돼야지만 비로소 과산화수소라는 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순물질 혼합물로 잠깐 넘어가 볼까요? 자, 순물질이라는 게 뭐였냐면은 한 종류의 물질이라는 것 자체가 한 종류의 물질이면은 물, 얘가 지금 물이라는 물질이죠. 얘만 있으면 얘가 순물질인 거야. 또 얘도 과산화수소 야는 얘만 있으면 얘가 순물질이에요. 왜? 이거 자체가 하나의 종류, 한 종류의 물질이잖아.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하나의 입자니까. 이해돼요? 그럼 혼합물은 뭐냐면은 얘네들을 섞었다고 쳐볼게요. 그럼 얘네를 섞으면 그림으로 어떻게 될까요? 큰 그릇에 우리 눈에 액체가 찰랑찰랑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크게 확대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물이 있을 거고요. 안 나오네요. 물이 이렇게 물 분자들이 있을 거고, 물 분자들 아까 있었으니까. 그리고 옆에 똑같이 얘랑 이렇게 생긴 과산화수소 분자들이 이렇게 섞여 있을 거야. 이해돼요? 얘는 그럼 몇 종류의 물질이에요? 두 종류의 물질이 섞여 있는 거죠. 그죠? 요거 하나의 분자가 하나의 물질이었으니까 물질 하나 섞여서 이런 상태의 혼합물이 될 겁니다. 이게 혼합물의 정의예요. 여러 종류의 분자들이 섞여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은 분자가 아니라 이온으로 섞인 애도 있을 겁니다. 이거는 일단은 열심히 한 사람들 기억하겠지만, 자, 소금이라는 거는, 소금물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똑같이 물이 있어요. 물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소금을 어떻게 쓰죠? 소금은 우리가 화학식을 쓰면 이런 식으로 씁니다. Na 나트륨과 염소가 붙어있는 염화 나트륨. 자, 이런 애로 쓰는데 얘가 물에 들어가면 우리 눈에는 소금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얘네가 들어가서 나트륨이라는 이온과 염소, 염화 이온이라는 걸 나눠줘요. 즉 얘도 어쨌든 뭐야? 그림으로 봤더니 물이라는 애는 온전히 있고 그 사이사이에 소금이 들어가서 녹아서 퍼져 있다, 용해되어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혼합되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물질들이. 그래서 얘를 우리 혼합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을 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지금 마지막 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그냥 전반적으로 이해되는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순물질과 혼합물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얘기한 거고요.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자, 뭘 할 거냐면은 이제 지금 계속 이번 단어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뭐가 있냐면은 물질의 양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자, 양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거예요. 양이 많다, 양이 적다 라고 하는데 과학에서는 양을 표현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질량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부피라는 게 있어요. 자, 질량의 정의는요, 물질의 고유한 어떤 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좀 어렵죠? 근데 단위를 보시면 여러분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질량이라는 건 얘가 몇 그램이니, 몇 킬로그램이니, 뭐 몇 톤이니 이런 얘기인데, 자, 여러분 몸무게가 몇 킬로그램인가요? 예를 들어 선생님은 63kg이다 라고 하면 선생님의 고유한 나의 양,
무게라고 하면 조금 오개념이지만 쉽게 무게라고 생각하면은 나는 항상 63kg라는 몸무게를 갖고 있는 거죠. 내 살을 잘라서 버리지 않는 이상 나는 63kg일 거예요. 그게 질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울 위에 올라가면은 질량을 잴 수가 있죠. 자, 그럼 부피는 뭐냐면은 부피라는 거는 물질이 차지하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단위로 이런 게 있죠. 뭐 1ml, 밀리리터가 있고요. 10ml, 뭐 우유 1리터 주세요. 아니면은 여러분 과학 때 많이, 수학 때 많이 하는 거 있죠. 부피 구할 때 어떻게 구해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세제곱미터, 세제곱센티미터 이런 걸 배우잖아요. 그죠? 이런 게 부피예요. 부피 생각해보면 어떤 거예요? 한 컵이 300ml다 라고 하는 거는 이 액체가 차지하는 공간, 컵이 차지하는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공간이 300ml라는 얘기야. 이세요? 우유 1리터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걔를 다른 그릇에 부어도 뭐 퍼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걔가 차지하는 공간은 1리터라는 부피가 되는 겁니다. 그럼 기체는 어떻게 되냐면은 만약 여러분이 풍선을 불어서 이만한 풍선을 만들었다고 치면은 이 기체의 부피는 이 풍선만큼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냥 물질이 차지하고 있으면 걔가 부피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이 리모컨 얘는 부피가 얼마큼 되냐? 얘가 지금 공기 안에서 이만큼 이 과학실 안에서 이만큼 차지하고 있죠? 얘가 이만큼의 부피인 거야. 얘는 가로 세로 높이 구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건데 지금 이걸 왜 하냐면은 자, 물질의 특성이라는 거는 특별한 성질이잖아. 항상 얘가 갖고 있는 고유한 값이에요. 물은 100도에 끓는다든가 설탕은 하얀색이고 단맛이라던가 그죠? 그럼 고유한 성질인데 많이 나오는 문장이 이런 거죠. 물질의 특성은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이 말이 왜 애초에 나오냐 하면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물이라는 건 항상 어떻게 생기네요? 물은 무조건 산소, 수소라고 이루어진 원자들 얘네로 이루어진 요게 물이란 말이야. 자, 그럼 물이라는 애가 갖고 있는 특성은 왜 나타날까요? 바로 이 분자가 갖고 있는 성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물질의 종류니까 얘가 갖고 있는 성질, 그쵸? 그러면 얘가 여러 개가 있어도 애초에 성질은 얘 때문에 나타나는 거니까 양이랑 관계가 없다는 얘기야. 물이 1리터가 있건 2리터가 있건 3리터가 있건 혹은 물이 1kg이 있건 2kg이 있건 얘는 항상 물은 물일 뿐이라는 거죠. 이해돼요? 설탕이 한 컵이든 두 컵이든 세 컵이든 전부 다 똑같은 색일 거고 많아진다고 색이 달라지는 게 아니죠. 맛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똑같습니다. 모든 특성들은 질량이 많건 적건 부피가 크건 작건 항상 일정한 값을 갖고 있어요. 그렇겠죠? 그런데 혼합물은 뭐예요? 이 얘기 잠깐 할까요? 자, 질량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자, 얘네들이 산소, 수소, 얘는 원자들 얘네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애들이잖아요. 그럼 얘네들도 질량을 갖고 있습니다. 산소라는 원자가 갖고 있는 질량이 있고요. 수소가 갖고 있는 질량이 있을 거야. 그러면은 얘네가 여러 개 있으면 그냥 질량은 늘어날 겁니다. 이해돼요? 양이 많다는 거는 얘네가 그냥 많아지는 거니까. 양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다시 돌아가서 혼합물은 그러면은 어떠한가 생각해 보면은 당연히 자, 물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설탕이라는 애가 있다고 칠게요. 아까 말한 것처럼 특성이라는 거는 양과 관계가 없다고 했는데 혼합물은 여러 가지 물질을 섞는 거잖아. 우리가 요리를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된장찌개를 끓일 건데 라면으로 합시다. 여러분 라면을 끓이는데 한강라면이 있죠? 물을 많이 넣으면 한강라면이 돼버리죠. 자, 맛이라는 것도 특성인데 왜?
물을 많이 넣으면 맛이 바뀌어요? 그죠? 혼합물은 혼합이 된 거기 때문에 혼합되는 비율에 따라서 당연히 모든 특성은 바뀔 겁니다. 색깔도 어떻게 성향에 따라서 바뀔 거고요. 맛도 바뀔 거고, 심지어 앞으로 배울 용해도, 밀도, 끓는 점 이런 애들도 어떻게 혼합하냐에 따라서 전부 다 바뀌어 버릴 거라는 얘기죠. 이해돼요? 자, 여기까지 기초예요. 지금 물질의 특성에서. 다시 해보면 특성이란 게 이런 게 있구나. 혼합물 순물질이 어떤 거지? 이런 거구나. 하나 여러 개 섞은 거. 그리고 물질의 양이란 무엇인가? 질량 얼마나 무겁고 가볍고 양이 많은가 적은가? 많은 게 질량이 많겠죠. 그 다음에 부피는 크고 작고. 이건 착각하시면 안 되는 참고로. 그리고 부피가 큰 애가 무조건 질량이 큰가? 라고 큰 거랑 관련 없어요. 부피가 매우 크고 부피가 매우 작아도 애초에 우리가 아까 이거 한 거 있죠. 부피가 큰 물질인데 이 안에 분자가 적게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애초에 이 분자 자체가 가벼운 분자면은, 다시 분자 자체가 가벼우면은 여기에 있어도 무거운 애 요만큼에 몰려있는 것보다는 더 가벼울 수도 있겠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이해를 했으면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선생님이 영상을 찍어주는 이유는 다시 한번 돌려보고 다시 한번 보시고 이게 그 말이구나 적어보시면서 이해 안 되는 거는 주변에 선생님들 혹은 여러분 친구들한테 물어보시면서 공부를 하라고 해주는 거예요. 됐죠? 네, 여기까지 해서 일단 물질의 특성이 어떤 건지 봤고요. 자, 다음 영상부터는 실제로 특성들, 밀도, 끓는 용점, 어는 점, 용해도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짧은 영상 고생하셨고요.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